제가 이렇게 작성해 놓은 그 자료를 여기다가 글 한번 띄워오면서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죠. 거주 형태, 우리가 부동산이란 뭐 아파트, 뭐 빌라 이다 떠나가지고 부동산이라는 곳에 나와 내 가족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주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자가 내 집에서 사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두 번째는 임차로 사신 분이 있겠죠. 전세나 월세 등등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자는 한번 의미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자가, 그러니까 집을 내가 사시는 이유 있죠. 집을 사는 이유. 쭉 제가 이거 이외에도 또 많을 겁니다. 한번 쭉 뭐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사를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전세 같은 건 2년마다 또 요즘에 뭐 계약갱신 청구 쓴다 해도 4년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사 가는 게 힘들고 귀찮고 해서, 또는 뭐 집값이 지금 안 사면 요즘 그렇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또 지금 현재 사는 지역이 너무 좋아서, 또 애들 교육 때문에 학군 이런 거 많이 중요하게 보시죠. 그래서 또는 또 아까 비슷한 얘기지만 전세 사는 스트레스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못 하나 받는 것도 주인한테 요즘에 물어봐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곤란한 게 많죠. 그래서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또 직장이 가까운 이런 분들 이유도 있을 것이고, 여기 사니까 교통이 너무 좋아. 뭐 나가면 5분 안에 뭐 지하철이 있고 버스 노선이 많고 등등. 아니면 마찬가지겠지만 전세 계속 살았는데 전세값이 지금 너무 올라가네. 와, 나 여기 있다가 전세값 계속 올라갈 이런 돈만 집주인에게 주다가 인생 끝나겠다. 아, 그냥 내 집 사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투자 자산의 가치가 조금 더 내 돈이 자산이 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집을 내가 꼭 사야만 하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 이거 위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자가가 아닌 임차,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 있겠죠. 근데 반대겠죠. 이 위에 얘기하는 것과 반대. 또는 이거 이외에도 가격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집을 사면 내가 지금 손해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세금이 요즘에 뭐 보유세 폭탄이다, 뭐 재산세 폭탄이다, 종부세 폭탄이다, 뭐 취득세도 뭐 엄청나게 된다 그러고,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러고, 세금이 다 올라갔네? 와, 나는 그런데 난 부담돼서 안 되겠다. 나 그냥 전세 살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굳이 내가 집을 내가 왜 사야 돼? 사실 이유가 없으신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해가지고 전세 사는 이유로 인해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딱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근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 같은 경우인데, 이제 전세가가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죠.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같이 지금 밀어 올리는 지금 현재 현상. 그럼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분한테 어이구 저 욕심, 저 탐욕 많은 놈, 저 XX 같은 놈들, 또는 다주택자들, 또 임대사업자 이런 놈들 때문에 서민이 피해가 보고 집값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지금 약자인 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저 높은 전세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누가 저 감당할 거냐. 저 주택 가지는 놈들, 저 나쁜 놈들, XX 같은 놈들 다 없애버려야 돼. 세금 폭탄을 때려야 돼라고 얘기하시죠. 자, 두 번째 경우의 수가 있죠. 반대입니다. 반대. 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아까와 반대로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값도 떨어지고 시장에 물량이 많다는 얘기겠죠. 전세 물량도 많고 공급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고 저 집주인, 또 집주인이랑 얘기하죠. 저 하우스 푸어 같은 놈들. 그러니까 깡통 뭐 전세, 깡통 주택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집값은 또 떨어지는데 전세가까지 떨어지면서. 저 말하죠. 어이구 이런 식의 저렇게 집 사는 저런 바보가 있네. 어이구 저 바보 같은 놈들. 저 탐욕스러운, 여기도 탐욕스럽습니다. 저 탐욕스러운 집주인 욕심 때문에 스스로 저런 상황을 만든 거. 어이구 꽃이다 이 나쁜 놈들아. 너무너무 잘 됐다. 이게 또 깡통주택 같은 거 나오니까 세입자분들 역전세 난다 그러죠. 또 저렇게 또 아무런 또 죄 없고 선하기 마음 저 세입자들이 또 피해를 보네. 어이구 저 나쁜 XX 같은 저 집주인 놈들. 여러분들 좀 뭔가 안 이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개 다 지금 이쪽의 경우도 집주인을 욕하고, 지금 내려가는 경우도 집주인에게 지금 막 손가락질하고 있죠. 결론은 무엇이냐면 경우의 수 두 가지 모두 다 주인, 임대인, 뭐 집주인이겠죠. 이 사람들 잘못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조금 얘기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불편하실 수 있는데, 세입자의 잘못은 진짜 하나도 없을까요? 집을 사지 않는 선택에 대해서 말이죠. 아까 첫 번째 경우만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전세가가 지금 엄청 부족한 사람들 전세가까지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예전에 이 정부 들어서 공급이 뭐 충분하다, 괜찮다, 떨어지면 사라, 기다려 했는데도 지금 상대적 박탈감, 뭐 엄청난 뭐 지금 분노감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렇게 이렇게 나는 집값 오른 거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나 그냥 집 살 거야 라고 선택하셨던 분들은, 둘 중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분은 선택하셨고 한 분은 선택 안 하셨죠. 무조건 이게 집 산 사람들만의 지금 문제일 것인가, 내 집 마련한 사람들만의 문제일 것인가를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이런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주인도 집을 사기로 한 선택을 한 것이고, 세입자분들도 집을 사지 않기로 한 선택을 한 것이죠. 각자의 선택이 내게 뭐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양쪽 서로, 제가 오늘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쪽 선택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도 해줘야 됩니다. 한쪽 편향적으로 무조건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다 집주인이 XX 같은 집주인이 욕심 많아서 저렇게 됐어 오르거나 내리거나 무언가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런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봤고요.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욕하지 말자. 물론 제가 이렇게 뭐 좀 이상론적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시는 분은 사시는 그분만의 또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리스크를 안고 했을 거고, 뭐 집을 뭐 혹시나 가격 떨어질 것을 또 대비해가지고 그런 또 집을 선택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본인의 상황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성향과 지금 뭐 가족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패턴, 애들 학교 등등 모든 걸 총 한번 보니까 아,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선택하시는 분, 그리고 집을 사지 않는 분들 아까 이유 말씀드렸죠. 그들만의 또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서로 잘못했니 뭐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잘못된 것이다. 존중해 주자는 얘기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자, 근데 언젠가 지금까지 제가 10년 정도 해보니까 결론은 전세 사시는 분들이 내가 돈을 안 까먹단 말이죠. 전세금은 계속적으로 내가 2년 뒤에 다시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보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하우스푸어처럼 그런 리스크는 없다는 것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10년 정도 꾸준하게 해보니까 전세만 내가 살아서는 내가 나중에 원하는 삶을 살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내 현금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전세금 다시 돌려받아도 후에 가야 되는데 또 더 좋은 쪽으로 가라니까 전세금 또 올라가고 내가 계속적으로 벌어서 보니까 전세금 또 올려주기 급급한데 나중에 집 산 사람들은 잘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좋은 쪽으로 가서 집값이 올라가는 데 선택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적금해가지고 벌었던 그런 수익보다 몇 배의 자산 형성을 빨리 해갔네. 이런 차이가 계속적으로 더 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세만 살아서는 답이 없다. 한 번쯤 우리가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내 집 마련에 주는 이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서로 너무 미워하지 말자. 너무 막 하지 말자. 아무리 내가 욕하고 아무리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